여기 손흥민 선수 이 팀에 보시면 중앙에 쏠려 있습니다. 이건 반대쪽 모우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누누 감독이 원래 윙포워드들을 좁게 세우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정도가 좀 심했어요. 이렇게 상대가 라인 안 올리고 미드필드까지 내려가서 중앙의 공간을 없애라는데 손흥민을 여기다 밀어넣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토트넘이 참 졸전 끝에 웨스트햄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후토크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맨유 리버풀 경기를 슬쩍 봤는데 리버풀 참 아름다운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축구를 토트넘에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또 한 번 최악의 경기를 경신한 그런 시합이었어요. 토트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날 토트넘 후반전 슈팅 빵개였습니다. 지난 시즌 시작한 뒤로 1년 반 됐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후반전에 슈팅이 없는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가운데 최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록이 경기력의 기복이 심한 편인데다가 부진할 때는 정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팀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토트넘 팬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건 누누 감독, 근데 진짜 누누 감독은 팀 경기 안 풀리고 지고 있는데도 표정 변화가 없어요. 다른 팀 감독 같아요. 레길런 교체됐을 때 붙잡고 침착하게 한참 대화 나누는 것도 팀이 지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고, 아무튼 누누 감독 올 시즌 벌써 런던 더비만 4연패입니다. 보이시죠? 팰리스, 첼시, 아스널 이 세 팀한테 모두 3골씩 내주면서 참패를 했었고요. 0대1로 졌으니까 이번에 한 골 차니까 나아진 건가? 아무튼 런던 더비 4연패. 그 동안에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무려 10골을 내줬습니다. 이거는 토트넘 팬들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죠. 문제는 사실 이날 웨스트햄도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토트넘이 실수가 정말 많긴 했지만 웨스트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깔끔한 경기를 하진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전술적인 패배라고 봅니다. 전술 싸움에서 누누 감독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완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 그림이 오늘 양팀 선발 출전 선수들의 평균 위치 맵입니다. 둘 다 왼쪽이 수비, 오른쪽이 공격 겹쳐놓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웨스트햄은 이날 수비 라인을 굉장히 깊게 내려앉혔습니다. 센터백 오그본나와 주마가 라인을 내려잡았고 양쪽에 벤 존슨과 크레스웰 역시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뒷공간을 안 주는 쪽에 주력을 했어요. 토트넘 수비 라인보다 굉장히 낮죠. 비교가 바로 되죠. 같이 겹쳐놨으니까. 여기서 주목을 해볼 것은 왼쪽 수비수의 위치인데요. 웨스트햄의 크레스웰 이 선수도 공격가다 크로스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토트넘 왼쪽 풀백 레길런하고 거리 벌어진 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은 뒷공간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 라인을 왜 내렸겠습니까? 손흥민을 잡겠다는 겁니다. 제가 입중계 때도 약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케인한테는 먹어도 손흥민한테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가장 주력 공격 루트고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맨시티 만나면 늘 잘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바로 맨시티는 뒷공간을 기꺼이 내주는 팀이기 때문이거든요. 웨스트햄은 어쨌든 손흥민한테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누누 감독의 해법, 손흥민을 중앙으로 밀어넣었죠. 여기 손흥민 선수 이 팀에 보시면 중앙에 쏠려 있습니다. 이건 반대쪽 모우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누누 감독이 원래 윙포워드들을 좁게 세우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정도가 좀 심했어요. 이렇게 상대가 라인 안 올리고 미드필드까지 내려가서 중앙의 공간을 없애라는데 손흥민을 여기다 밀어넣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전반에는 그래도 은돈벨레 패스 한번 또 본인이 직접 돌파한 뒤에 모우라하고 원투하려고 했는데 모우라가 안 줘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회라도 만들어는 냈었죠. 결국 마무리 안 됐습니다만 근데 후반전에는 다른 공격수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실종이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 토트넘 후반전 슈팅 0개였습니다. 웨스트햄은 5개를 때렸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성공을 시켰고요. 그런데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윙 포워드들 안쪽에 밀어넣고 풀백들 레길런이나 로얄에게 공격 가담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잘 먹히질 않았죠. 웨스트햄은 토트넘이 잘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내려서 가지고 안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는데 여기에 그냥 토트넘은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단 말이죠. 측면에서 풀백들이 올라가도 연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웨스트햄이 뒷공간 안 주겠다고 수비 미들 두껍게 세워가지고 내려가 있는데 왜 요리스는 골킥 찰 때마다 거기다 갖다 바칩니까? 차는 족족 상대한테 공격권 넘겨주는데 경기 끝날 때까지 이걸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무슨 오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토트넘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막혔을 때 돌파구 마련하는 걸 굉장히 못합니다. 상대가 토트넘을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어요. 어쨌든 토트넘은 리그에서 약팀이라기보다는 강팀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상대가 대응을 하고 나올 때 여기에 카운터를 매길 수 있는 전술적인 수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수층이 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게 성공이든 뭐 아니든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거 반복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거의 마지막에 좀 약간 좀 이례적인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만 별 성과를 보지 못했죠. 이제 브리안 힐을 레길론 대신 이제 왼쪽 풀백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변화를 줬는데, 자, 아무튼 포맷이나 움직임을 안 바꾸고 교체 카드 넣는 타이밍도 엉망이고, 자, 이런 어떤 누누 감독 체제에서의 지지부진함이 이번에 또다시 반복이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레길론 빼고 브리안 힐을 레프트백으로 넣었던 거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에 감으면 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네, 막판에 85분께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안일이 그 위치에서 물론 공격을 더 하라고 공격수를 늘리는 차원에서의 교체이긴 했겠습니다만 전혀 아무것도 하질 못한 채 뭐 그냥 경기가 끝이 나버렸죠. 그리고 은돈벨레 체력 빨리 떨어져가지고 후반전 초반 이후에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모우라 같은 경우에도, 모우라는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할 때, 그러니까 그날일 때와 그날이 아닐 때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큰 선수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었다는 게 전반전부터 계속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91분에 했습니다. 91분에. 네, 참 안타까운 시합이었어요. 네. 상대팀 웨스트햄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중원에서 라이스와 수책 주도권을 가져갔고요. 토트넘이 스킵과 호이베르가 선전하긴 했습니다만 전진성을 담당한 은돈벨레가 후반 들어 또 투명 인간이 되면서 공격 전개 과정에 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죠. 스킵이 올라왔을 때가 훨씬 더 위력적일 정도로 후반 초반 이후 은돈벨레는 거의 기력의 쇠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의 폼이 이렇게 좀 오르내릴 때 그 어떤 고점을 살려주고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운영의 묘가 아주 아쉬웠던 토트넘 벤치가 아닌가. 반면에 웨스트햄은 자기들이 잘하는 셋피스에 주력을 해서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안토니오의 코너킥 헤딩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웨스트햄은 모에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요, 이번이 리그 30번째 셋피스 골입니다. 리그에서 단연 독보적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셋피스 득점 독보적인 1위입니다. 토트넘은 공중전 또 셋피스 수비 약한 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햄 라이트백이 벤 존슨 선수, 이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외로 손흥민하고 많이 이렇게 좀 붙진 않았습니다만 레길론하고 많이 붙었죠. 아무튼 이 친구가 나온 경기에서 2000년생의 어린 선수거든요. 4경기 무실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유망주의 등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토트넘은 이 선수 상대로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토트넘이 더 답답한 거는 이 경기를 꽤 공들여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비테스 원정 오늘 출전 선수들 다 뺐습니다. 주중에 아주 풀로 일주일 휴식을 줬어요. 그래서 벌써 리그 3경기 연속 같은 라인업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그런 어떤 스토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팀워크가 전혀 나오질 않았고요. 정말 졸전 오브 졸전을 펼치고 졌기 때문에, 게다가 이 경기를 위해서 포기한 느낌마저 있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비테스 원정도 졌기 때문에 그 경기 정말 못했죠. 로테이션은 로테이션대로 돌리고 2경기 모두 망한, 모두 참담한 경기력으로 져버린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맨유 경기인데요. 맨유도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이 두 팀 정말 마카마카의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주중에 카라바오컵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카라바오컵을 또 이렇게 포기하기 쉽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누누 감독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경기력,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리 케인 같은 경우 저는 지난 뉴캐슬전을 통해서 많이 그래도 폼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후이비에르, 로메로, 다이어, 오늘 또 스키까지 선전한 선수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패배를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남는 토트넘이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뭔가 이 팀에서 약간 허비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왜 중앙으로 계속 밀어넣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평소 완전 다른 어떤 동선을 그리면서 움직였는데, 이거는 감독의 어떤 전술적 지시 없이 임의로 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다음 경기 과연 누누 감독이 이 어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꺼낼 수 있을 것인지 맨유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꿀빠.